제가 학회를 할 때마다 지금 기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뇌졸중에 대한 이야기를 한 지가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왜 그럴까? 왜 이 병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사회적인 인식이 되지 않을까? 참 굉장히 많은 고민도 하고 그래 왔는데 결국 이제 뇌전증 환자들이 스스로 밝히지 않고 스스로 싸우지 않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대개는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이거나 그리고 스스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거나 그리고 스스로 얘기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사회에서 이 병을 밝힘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워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저희 의사들이 지금 대신 싸우고 있는데 의사들의 목소리는 기자들한테 그렇게 많이 가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그 포털 한번 들어가 보세요. 기자간담회 했어도 그냥 한 줄 뜰까 말까. 다른 질환들은 쫙 뜨거든요. 기자간담회 하면. 근데 아마 한 줄이나 뜨거나 아니면 전혀 안 뜨거나 그런 정도로 아마 끝날 겁니다. 이 뇌전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30만 명 이상이 앓고 있는 병이고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이 앓고 있는 병이라 이 뇌전증에 관련돼서 세계적인 모임이 국제뇌전증 협회가 먼저 결성이 되고 그 다음에 국제뇌전증 학회가 국제뇌전증 퇴치연맹이라는 아주 엄청나게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그런 단체로 결성이 돼서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대한뇌전증 학회와 한국뇌전증협회가 공동으로 국제적인 기구의 한국 챕터로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개선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뇌전증이라는 진단명을 바꾸는 작업도 했었는데 결국 아직까지도 이 뇌전증은 스스로 밝힐 수 없는 그런 질환으로 남아 있습니다. 환자들이 어쨌든 뇌전증 진단을 받게 되면 당혹하고 공포하고 거의 공황 상태에 들어갑니다. 내가 이 병이 어떤 병인지 모르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또는 우리 아이가 이거 완전히 잘못되는 거 아닌가? 뇌전증이 되는 병은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해서 아주 경한 병부터 시작해서 어떤 치료를 해도 치료가 되지 않는 엄청나게 나쁜 병까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개별화되어 있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뇌전증을 진단을 받으면 치료를 안 해도 될 환자가 굉장히 죽을 것 같은 그런 당혹감에 쌓이게 되고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될 그런 환자들이 이 병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해서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결국 평생의 장애를 갖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술한 저희 환자 한 명은 뇌전증을 가지고 수술로 치료가 될 수 있는 아주 비교적 간단한 그런 해마경화증이라는 병을 갖고 있었는데 그 병을 30년 동안 약 먹으면서 공사장에서 공사 임부를 하면서 그 위에서 의식을 잃어가지고 쓰러져서 죽을 뻔한 경우를 몇 번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수술하고 발작 완전히 없어지고 나서 이 환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보가 그만큼 부족합니다. 그 정보가 왜 부족하냐 그러면 이게 구글인데 구글 뇌전증에 대해서 구글을 찾아보면 제대로 된 정보, 파워풀한 정보가 이렇게 많이 뜹니다. 이게 우선 뜨는데 우리나라 포털을 들어가 보면 뇌전증 관련된 광고부터 이렇게 많이 떠요. 비정상적인 정보가 먼저 뜹니다. 게다가 검색 순위가 높은 그런 거에는 뇌전증 무슨 G마켓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인터넷 쇼핑
그런 것까지도 먼저 뜨거든요. 이거 몇 년 전에 제가 국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결국 문제점들은 뇌전증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이거 높이려면 돈 무지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지금 공익 광고 하고 있는데 공익 광고 한 달 하는데 2천만 원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공익 광고를 학회에서 또는 협회에서 할 수 있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자분들이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공짜로 하시는 거잖아요. 환자들한테. 일반인들이 뇌전증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거리를 두고 보기 때문에 환자들이 스스로 밝히지 못하고 자기가 발작하는 거를 외부에서 노출되는 거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되는 상태로 이 병을 계속 갖고 살게 됩니다. 결국 장기간에 이 병이 그냥 뭐 한두 달 만에 낫는 병이 아니고 아주 굉장히 오랜 기간, 장기간 유병 기간을 갖고 있는 질환이고 집중적인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사회적인 편견을 피해서 숨기는 경우도 많고 결국 스스로 이렇게 도와달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에 남아있는 유일한 질환이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질환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학회 예산으로 공익 광고를 이렇게 했는데 이거 5천만 원 들었는데 이거 하고 나서 학회 회원들한테 엄청난 욕을 먹었습니다. 돈만 썼다고. 근데 그 이후에도 바뀐 게 없습니다. 뇌전증은 국가가 관리해야 되고 국가가 책임져야 될 질환입니다. 자폐나 뭐 이런 다른 종류 발달질환이나 발달장애나 모든 병들이 굉장히 많은 병들이 있는데 그런 병들은 국가에서 공익 광고도 하고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관심도 갖고 그래서 이 스티그마, 편견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뇌전증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WHO는 2005년도에 뇌전증은 국가가 관리해야 될 질환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 정부는 뇌전증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국립병원이 있는 국가들도 많고 저희들이 민간 단체로서 정말 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여기 쏟아붓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상의사인데 환자 보고 있는 거 또 너무 바쁜 거 아실 텐데 이런 일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거 가지고 절대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뇌전증 지원법을 저희가 제안한 이유는 사회적인 편견과 낙인이 심해서 환우들이 교육, 취업, 결혼, 대인관계 등 이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차별과 제약을 받고 있는 이런 질환이고 유병기간이 너무 길어서 10년, 20년, 30년, 50년을 앓고 있는 병인데 그리고 또 돌봄을 필요로 하는 치매, 희귀 난치성 질환 이런 유사 질환과 비교해서도 의료적인,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이 훨씬 더 큰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난치성 뇌전증 환자, 뇌전증 장애인, 뇌전증을 동반한 장애인 등 중증 뇌전증 환자는 이런 일반적인 장애인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복지, 재활, 돌봄 이런 거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발작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발작을 하면 그것 때문에 책임지기 싫으니까 이런 환자들 안 받아요. 교육만 해주면 되는데 발작하는 거, 처치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런 시설에서 돌봄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 2시간만 교육시키면 그 사람들이 환자들이 발작을 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충분히 알고 결국 그런 환자들을 차별을 할 이유가 없는 이제 그런 환자들인데 안 받아요. 그리고 뇌전증 환자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되거나 붕빈 의료비, 기회비용의 증가로서 정말 엄청난 심한 사회 경제적인 부담이 초래가 됩니다. 실제로 뇌전증을 갖고 있는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 중에 우리나라에 지금 거의 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아이 돌봄 때문에 결국 외벌이로
외벌이가 돼야 되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서 가족 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그래서 가정이 붕괴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전증 지원법은 우리가 예방하거나 진료, 연구,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반드시 법적인 장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런 견지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뇌전증 환자 재활과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만연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활동, 그리고 그런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내용으로는 국가가 뇌전증을 예방하거나 진료하거나 연구하거나, 연구비가 거의 없거든요. 연구하거나 뇌전증 환자에 대한 지원과 인식 개선, 차별 방지 등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도록, 그리고 뇌전증의 진단 및 치료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및 수술을 위해서 뇌전증 전문 진료센터 및 수술센터를 지정하도록, 그리고 뇌전증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중앙뇌전증 지원센터 및 지역 뇌전증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뇌전증 환자에게 직업훈련 지원,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지원, 재활주간활동, 돌봄 지원, 문화예술, 여가, 체육활동 지원들과 관계된 이런 것들을 하게 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종류의 질환에는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뇌전증에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뇌전증 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지원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는 뇌전증을 앓고 있는 환우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편견이나 차별 없이 함께 누리며 사는 세상이라는 그런 에피토피아를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뇌전증의 반수가 아이들에서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따뜻한 사회의 관심과 지원으로 맑고 밝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현재까지 작년 홍성국 교수님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작년에 한 10명 정도 모았어요. 근데 지금은 한 30명까지 같이 동참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처음에도 보여드렸지만 나폴레옹이나 소크라테스, 도스토옙스키, 시저, 알프레드 노벨, 아까 보여주셨던 에디슨 같은 사람, 그리고 고흐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 뇌전증 환자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 환자들이 뇌전증을 앓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환자들은 절대로 이런 인재로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도와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